곳은 토론토 제인&핀치. 차가운 바람이 어두운 거리를 가로지르며 토론토의 밤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클로이와 그녀의 엄마는 고장난 자동차 옆에서 길을 잃은 듯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의 그림자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클로이는 숨을 삼키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밤이 늦은 이 거리에는 그들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괴한 중 하나가 그들에게 점점 다가왔고 클로이는 큰 손이 자신에게 뻗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로이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에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한 도시로 겨울의 눈부신 설경과 여름의 푸른 하늘이 제 마음을 언제나 설레게 하는 곳입니다. 저희 집은 크지 않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엄마와 쭉 같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저는 공연을 자주 보러 다녔습니다. 공연장을 찾는 것은 저희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공연의 마법에 푹 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와 저는 극장을 향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토론토의 활기찬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날의 뮤지컬은 우리 둘 다 좋아하는 클래식한 작품이라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기 전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계속되었던 복통으로 인해 화장실에 먼저 들러야 했습니다. 공연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급한 마음을 부여잡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렇게 속을 비우고 나니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객석에 앉자마자 너무 서둘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급히 화장실에 뛰어갔지만 핸드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엄마와 저는 자리로 돌아가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대의 배우들은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극장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어두운 밤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 실망감을 엄마에게 내비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차가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도시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다고 소문난 토론토 제인&핀치에서 말이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숨만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길가에 조용히 세워진 차 안에서 엄마는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가 연결되고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려는 순간 엄마의 핸드폰은 꺼져버렸습니다. 방전이 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던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마의 오래된 핸드폰으로 구글맵을 오래 켜둔 게 화근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부터 충전 케이블이 작동을 하지 않아 충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일부러라도 이렇게까지 상황을 꼬이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단을 잃은 채 한밤중에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남겨졌습니다. 엄마는 위험하니까 일단은 차 안에 머무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나고 나니 저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아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서 나오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 서늘함으로 인해 답답함이 잠시 해소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임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의 움직임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리고 커져버린 그림자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과 발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벌 떨렸지만 어떻게든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포는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빠를 부르며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밤거리에 어울리지 않은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단단한 체구의 동양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묵직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둠 속의 괴한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몸은 날렵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이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고 빠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발차기는 매서운 바람소리처럼 날카롭게 공중을 가르며 괴한 한 명의 복부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괴한은 헉소리를 내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졌습니다. 다른 괴한이 그에게 주먹을 뻗자 동양인 남자는 손목을 잡아 회전시키며 그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통 무술의 손기술을 사용하여 그를 공중에서 한 바퀴 돌린 후 넘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고 저는 그 장면을 본 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보여준 무술은 영화에서만 보았던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실감나고 강렬했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정교하고 절제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엄마와 저에게 진정한 수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괴한들이 힘없이 도망가자 엄마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 작은 체구의 남자가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외감이 일었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코맹맹이 소리였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웃긴 광경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남자는 오늘 밤 우리의 영웅이었기에 참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그 남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태석이라고 소개했고 토론토에서 10년째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권도에 대해선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매력적인 무술인 줄은 몰랐습니다. 태석 덕분에 우리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를 수 있었고 곧 차를 맡긴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어짐이 다가올 즈음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태석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그야말로 첫사랑을 만난 소녀 같았습니다. 태석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면서 거절했지만 엄마는 그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결국 태석은 엄마의 간절한 요청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시트콤을 보는 듯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는 참기 힘들었지만 태석의 표정은 처음 봤을 때처럼 근엄하고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와는 다르게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엄마의 모습은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친한 친구들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다른 반 친구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태석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이 토론토에서 매우 유명하며 그곳 마스터인 태석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무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친하지 않았던 다른 반 친구의 말이었지만 태석에 대한 그의 말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갔습니다. 그 친구의 말로 인해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태석은 어떤 사람이며 그의 태권도 도장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태석과 그의 도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그의 도장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뒤 태석을 집에 초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난리 부르스를 떨며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본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등교했습니다. 학교에서 끝나고 돌아와 보니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것은 물론 다양한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고로 좋아하는 로스트 치킨의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엄마의 요리 솜씨는 최고였습니다. 드디어 태석이 도착할 시간이 되었고 그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엄마는 또다시 그 코맹맹이 소녀로 변신했습니다. 엄마는 태석을 보며 눈을 반짝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태석 씨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태석은 그날과는 다르게 정장 차림을 한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을 둘러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엄마는 그의 말 한마디에 활짝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태석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태석의 외모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편도 아니고 키도 작았습니다. 동양인이라 나이가 가늠되진 않았지만 태석 정도의 외모라면 이미 결혼을 했을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즉 엄마는 헛바람을 켜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행동을 보니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엄마는 어쩌면 태석을 구세주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가 전부 완성되어 태석과 저는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에 앉은 태석을 바라보며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요리들을 식탁 위에 세팅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태석도 엄마가 내놓는 요리를 맛볼 때마다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태석이 한마디 할 때마다 엄마는 특유의 징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석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지 15년이 되었고 토론토에 정착하여 태권도장을 연 지도 벌써 10년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 결혼을 했지만 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애잔하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의 표정에서는 태석에 대한 동정심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석은 우리에게 자신의 태권도장을 방문해 보라고 초대했습니다. 토론토는 안전한 도시이지만 운이 나쁘면 며칠 전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태권도를 배워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태석을 그윽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않는 엄마의 말투와 행동을 보며 조용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와 함께 태석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방문했습니다. 태권도장의 문을 열자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깔끔한 매트, 벽에 걸린 태권도 사진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합 소리 등 도장을 가득 메운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도장 안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저는 이곳이 특별한 곳이 될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도장 안을 구경하고 있을 무렵 반대편에서 태석이 나타났습니다. 도복을 입은 그는 완벽한 태권도 마스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슬쩍 엄마를 바라보니 또 한 번 태석에게 반한 것 같았습니다. 태석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도장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태석은 태권도 정신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의 기술을 넘어서 자신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라기보다는 숭고한 가치와 삶의 지침을 담은 정신수련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태석의 설명을 모두 듣고 나니 바로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 빠른 태석은 오늘부터 며칠 동안 시범으로 운동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에게 맞는 도복을 건네주며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태권도복을 입는 순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복을 입고 나니 제 스스로가 더욱 강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나였습니다. 그렇게 태석의 도장에 방문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태권도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열정 덕분에 저는 지난달 캐나다 태권도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인 3단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엄마와 태석 아저씨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엄마는 태석 아저씨에게 끈질기게 대시를 했고 그 노력으로 인해 두 분은 지난해 결혼하셨습니다. 엄마는 아저씨와의 결혼 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살던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태석 아저씨 덕분에 제 삶의 많은 것들도 변화했습니다. 아저씨는 2년 전부터 저에게 다양한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유했고 그 결과 많은 경험을 쌓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이제 제 목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석 아저씨를 만난 그날은 저와 엄마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히 무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석 아저씨와의 시간들은 저를 더 강하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아저씨에게 말하지 못한 한마디를 전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해 많이 어색하지만 오늘부터 용기를 내볼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로 인해 엄마와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클로이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연으로 인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연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엄마의 새로운 결혼 소식을 비롯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노력하는 클로이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희 감동 PD 제작진은 꿈을 향해 노력하는 클로이님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클로이의 사연을 들어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